선임문 챕터 10 분사구문 이야기 해보도록 합시다. 분사구문. 자, 잘 들리시죠? 네, 자, 분사구문은 일단 이렇게 접속사가 있는 부사절과 주절의 주어가 동일한 경우에 접속사를 지우고 주어 지우고 동사에다가 ing 붙여서 만든다라고 했습니다. 이거 기억나시나요? 네, 네. 자, 그래서 지금까지는 우리가 앞에 있는 문장과 뒤에 있는 문장을 합쳐서 관계성을 따져서 어떻게 해석을 해야겠구나를 생각을 했었지. 자, 지금은 우리가 뭘 할 거냐면 분사구문이 나왔을 때 분사구문도 여러 가지 형태가 있거든요. 그거 정리를 한번 싹 해드릴 거고 그 형태마다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쉽게 해석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오늘은 그것만 하면은 사실 정말 많은 걸 얻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네, 말하지만 여기에 있는 걸로 해석을 하시는 게 아니고요. 선생님이 알려준 대로 분사구문의 유형을 네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분사구문의 유형을 네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드릴 거고 그래서 그 네 가지에 맞는 유형을 찾아서 그거에 맞게 해석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자, 가볼게요. 자, 먼저 분사구문. 자, 가장 기본, 그러니까 분사구문이라는 건 우리가 어떻게 만들었어? 접속사, 주어, 동사, 그리고 메인 주절에 주어, 동사 이렇게 있을 때 요 아이와 요 아이가 동일하면 얘 없애고 얘 없애고 동사 ing 붙이는 거였죠. 그럼 네. 이 얘기를 내가 왜 하냐면 자, 그렇게 따졌을 때 여기 분사구문 안에 주어랑 동사가 있어요? 아니요. 없죠. 그러니까 분사구문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는 이런 거라는 거지. 현재 분사 형태에다가 뭔가가 붙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뒤에 주절이 나올 거라고요. 쉽게 말하면 네, 분사구문인지 아닌지를 먼저 확실하게 파악하라는 거야. 현재 분사가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분사구문이야 라고 보면 안 되고 반드시 주어랑 동사가 없는 걸 확인하시라고요. 이게 가장 첫 번째 기본 형태죠. 이게 가장 기본적인 형태입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 우리가 해석을 어떻게 할까? 원래는 여기 있는 문장 해석하고 여기 있는 문장 해석해서 어떤 관계가 있구나를 따져서 우리가 접속사 뭘 써야 되는구나를 판단했었죠. 근데 이제는 앞으로 네. 어떻게 할 거냐? 아주 쉽게 할 겁니다. 얘는 이 메인 주절의 주어에 대한 형용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분사구문이. 자, 무슨 소리냐면 이, 이 분사구문을 뒤에 있는 주어에다가 수식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수식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석하냐? 형용사라고 했었지. 그러니까 뭐뭐 하는 이런 식으로 혹은 뭐뭐 할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시면 돼요. 선생님 그게 가능해요? 자, 봐봐. 증명해 드릴게. 여기 있는 주어와 분사구문의 원래 안에 있던 주어, 부사절 안에 있던 주어가 동일하기 때문에 주어를 없앤 거지. 네, 그러면 이 부사절에 있던 동사는 이 주어가 행동을 하는 거잖아. 네, 얘가 행동하는 거랑 똑같은 거지, 그럼 결국에는.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내용은 결국 얘가 하는 거랑 마찬가지라는 거라니까. 그래서 얘를 얘가 하는 걸로 수식하는 것처럼 가시면 된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아까 우리 예문 하나 있었죠, 여기. 그냥 예문 여기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 볼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이거 볼 필요 없어요. 자, 이거 보시면 지금 분사구문 나와 있고 똑같이 메인 주절 뒤에 나와 있는 형태죠. 지금 1번 유형이죠. 그럼 어떻게 가면 되냐? 얘를 형용사처럼 얘를 수식하는 것처럼 해석을 하시면 된다고요. 그럼 어떻게 돼? Shouting for joy. 기쁨에 소리를 지르는 그 선수들은 축하했다. 그들의 승리를. 이렇게 가시면 된다고요.
네. 말 돼, 안 돼? 돼요. 원래 우리가 정석으로 해석을 하면 어떻게 했었어? 자, shouting for joy 주어 누구야? The players 가져와야 되겠죠? The players 가져오시고요. 그 다음에 선수들이 소리를 지른다. 기쁨의 소리를 지른다. 선수들이 축하를 했다. 승리를. 자, 그러면 이거의 관계성은 뭐겠어? 시간의 접속사 정도 되겠죠? 그죠? 네. 선수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축하를 했어. 요 정도 되겠지. 근데 네. 지금 이거는 단계가 굉장히 많잖아. 주어 챙겨야 되지, 해석해야 되지, 접속사 찾아야 되지. 그러니까 그거를 할 필요 없이 그냥 바로 이거를 이렇게 수식을 하면서 기쁨의 소리를 지르는 그 선수들은 축하를 했어. 이렇게 가시면 된다고요. 말 돼, 네. 안 돼? 돼요. 훨씬 더 쉽죠? 네. 근데 가끔 이렇게 얘기하는 애들 있어. 선생님, 근데 말이 조금 그럼 의미가 다르지 않나요? 소리를 지르면서 축하를 했다와 소리를 지르는 선수들은 축하를 했다와 의미가 다른 거 아닌가요? 맞아. 엄격하게 말하면 technically 완전 100% 똑같은 의미는 아닐 수 있어. 하지만 그 맥락 안에 그 전체적인 의미는 다르지가 않다고요. 내가 지문을 읽고 해석하는데 문제를 푸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렇잖아. 네. 소리를 지르면서 축하를 했다나 소리를 지르는 선수들은 축하를 했다나 뭐가 크게 달라? 그지? 그래서 네. 앞으로 지금 선생님이 말하고 싶은 거는 이렇게 네 가지 유형이 있다고 했었죠? 그 네 가지 유형마다 해석하는 방식이 있는데 그 방식대로 해석을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얘도 해석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소리를 환성을 지르는 그 선수들은 이렇게 가야 된다고. 네. 이해 되셨죠? 네. 그럼 얘는 어떻게 할 거야? 565번은? 봉투를 여는 시상자는 밟혀있다요. easy, right? 쉽지? 네. 원래는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어, 시상자가 봉투를 열었어. 시상자가 발표했어. 그럼 봉투를 열고서 발표했다. 이렇게 가야 된다고. 근데 그렇게 안 하고 그냥 뭐라고 한다고? 봉투를 여는 그 시상자는 혹은 봉투를 열고 있는 그 시상자는 발표했어. 어떤 시상자인지를 꾸며주는 거야. 얘가 봉투를 여는 행동을 하는 사람이고 얘가 발표를 했으니까. 의미는 다르지 않다고요. 네. 됐죠? 첫 번째 유형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유형. 네. 됐나요? 네. 자, 두 번째. 자, 분사구문이 무조건 접속사를 생략한다 그랬니? 화자가 접속사를 정확하게 나타내고 싶을 때는 접속사를 살려둔다고도 했었죠. 그럼 접속사 네. 뒤에 분사구문 ing 형태가 나올 거라는 거지. 당연히 주어 동사는 당연히 없을 거고요. 이런 형태가 될 거라고요. 그럼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얘는 더 쉬워요. 그냥 접속사 그대로 해석하면 돼. 이거 따질 필요도 없고 주어 가져오고 뭐 수식하고 할 필요도 없고 그냥 접속사 의미 넣어서 그냥 그대로 쭉 해석하면 돼. 그래서 접속사 의미 그대로, 접속사의 의미 그대로 쭉 해석. 그러면 됩니다. 잘 봐. 보여드릴게요. 접속사가 있는 문장이 어디 있냐. 자, 여기 있네요. 접속사 플러스 ing. 자, 당연히 분사구문은 뒤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접속사가 있는 문장이 뒤에 있을 수도 있잖아. 그냥 뒤에 있을 수 있는 거야, 분사구문은. 당연한 거야. 네. 자, 그럼 보시면 어떻게 돼? When imagining pleasant odors. 자, 원래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석해야 돼, 이거? 주어 갖고 오고, 사람들은 상상한다. 기분 좋은 냄새를. 자, 그럼 사람들은 기분 좋은 냄새를 상상할 때, 뭐, 킁킁거리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 된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하라고? 그냥 쭉 가라고. 상상할 때, 기분 좋은 냄새를 상상할 때, 이렇게 그냥 가버리면 끝나. 얘가 앞에 있다고 쳐봐, 그러면. 얘가 앞에 있다고 쳐봐, 여기를. 그럼 기분 좋은 냄새를 상상할 때 사람들은 킁킁거리는 경향이 있다. 주어 갖고 오고 뭐 문장 관계 따지고 할 필요가 없다고. 그냥 바로 가면 된다고요. 쉽죠? 네, 얘도 네. 마찬가지겠지? 그럼 어떻게 가야 돼, 얘는? 문제를 직면할 때, 그쵸? 문제를 직면했을 때 문제라는 건 갈등인 거고요. 우리는 어쩌고저쩌고 한다. 이렇게 가면 된다고 그냥. 네, 여기도 아시겠죠? 네, 자, 세 번째. 자, 이번에는 자, 독립분사구문이라는 게 있어요. 독립분사구문. 자, 뭐냐면 우리 분사구문 만들 때 기본 전제 조건이 뭐였어? 부사절의 주어와 주절의 주어가 동일하다라는 전제 조건이 있었지. 근데 모든 네, 문장이 그렇지는 않을 수도 있다고요. 그렇지 않을 수 있다고요. 뭔 소리냐면 여기 있는 주어와 여기 있는 주어가 다를 수도 있어. 다를 수도 있어. 그럼 어떻게 되느냐? 주어를 생략하면 안 됩니다. 주어를 생략하면 안 돼요. 그럼 어떤 형태가 돼? ing 나오기 전에 주어가 있고 그 다음에 ing 형태가 나오겠죠. 당연히 동사는 없습니다. 동사는 ing로 바뀌었으니까. 이런 형태가 될 거라고요. 이걸 독립분사 구문이라고 해. 왜 독립분사 구문이라고 하냐면 이 문장과 이 문장의 주체가 다르잖아. 독립돼 있잖아. 그래서 독립분사 구문이라고 하는 거야. 그럼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얘는 우리가 기존에 배웠던 정석대로, 기존의 정석대로, 정석으로. 그래서 앞문장과 뒷문장의 관계를 따지고 접속사 찾아내셔야 됩니다. 자, 예를 네, 들어서 보시면은요. 자, 여기 other things being equal, I prefer this one. 이렇게 돼 있죠. 자, 주어가 지금 어떻게 돼 있어? 나와 있지. 분사구문인데도 불구하고 주어가 나와 있지. 다르지. 이런 걸 네, 독립분사구문이라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석해야 된다고? 얘 해석하고 얘 해석해서 따져야 돼. 관계를. 자, 그럼 첫 번째 거부터 해볼까? 다른 것들이 동일하대. 나는 이걸 선호한대. 다른 것들이 동일하다. 난 이걸 선호한다. 뭐겠니 이거는? 약간 조건 같은 거 아니야? 조건 네, 같은 접속사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동일하다면 난 이걸 할 거야. 이렇게. 우리 원래 했던 대로 정석대로 하시면 돼요. 네, 자, 조심해야 되는 거 얘는 얘가 주어고 여기가 동사, 목적어 이렇게 돼 있는 거고 분사구문이 이렇게 아예 가운데 들어가 있는 거야. 상관없어. 접속사가 있는 문장이 안에 들어가 있을 수도 있어요. 네, 이해되셈? 네, 네. 자, 그 다음 마지막 네 번째. 자, 분사구문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무조건 앞에만 있어? 접속사가 있는 문장이 무조건 앞에만 있어? 아니야. 뒤에 있을 수도 있어. 그럼 어떻게 돼? 문장의 형태가 주어 동사 뒤에 분사구문이 나올 수도 있다고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 그럼 이럴 땐 어떻게 해석하느냐? 자, 두 가지만 생각하시면 돼요. 첫 번째는 뭐뭐 하면서, 뭐뭐 그리고 뭐뭐 하다. 이 두 가지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거 두 가지로 안 되는 경우도 가끔 있거든? 한 99%는 되고요. 한 1% 정도 안 되는데, 뭐, 크게 문제될 건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 두 개를 생각하시면 돼요. 자, 네, 어떻게 하는 거냐? 잘 봐. 얘 4번 문장이지? 지금 뒤에 콤마 뒤에 ing 있죠? 이거 생각해야 된다. 콤마 ing. 요거를 꼭 보셔야 돼요. 요거를. 콤마 ing. 너 기억날 거야 이거. 선생님이랑 내신 대비할 때 콤마 ing 나오면서 분사구문 뒤에 나오면서 뭐뭐 하면서 그리고 뭐뭐 하다라고 해석하면 된다라고 했었지. 그냥 외우라고 했었지 예전에. 나중에 알려준다고. 네,
기억나지? 이게 그거야. 예, 기억날 겁니다. 이거 기억 안 나면은 안 됩니다. 자, 그럼 여기 콤마 ing 계속 얘기했었잖아, 우리. 콤마 ing 계속 나온다고. 그지? 예, 자, 볼게요. 원래는 그럼 얘를 어떻게 해야 돼? 나는 테이블에서 재빠르게 일어났다. 나는 물을 엎었다. 이거야. 그럼 관계성이 뭐겠니? 난 테이블에서 급히 일어났고, 그리고 물을 엎었다. 뭐 약간 이런, 뭐, 연속 동작이라든지, 그렇게 되겠죠? 동시 동작이라든지. 근데, 그걸 또 따지기 귀찮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 나는 테이블에서 식탁에서 급히 일어났어. 그리고 물을 엎질렀어. 말 돼, 안 돼? 아니, 예, 이렇게 가는 거라고요. 선생님, 예, 그러면 하면서라고 하면 안 되나요? 되죠? 나는 테이블에서 빠르게 일어났어. 물을 엎지르면서. 그죠? 내가 물을 엎지르면서 일어나고 있는 거지. 충분히 말 되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로 해석을 해보시면 돼요. 어떤 경우에는 방금 전처럼 두 개 다 말이 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하나만 말이 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얘 하나만 말이 되는 경우도 있어. 나 예. 같은 경우에는 얘를 먼저 해석을 해보고, 그 다음에 안 되면 얘로 가. 왜 얘를 먼저 하라고 할까, 내가? 보통 그 뜻으로 많이 해서, 뭐 그런 건 아니야. 어떤 걸로 더 많이 쓰인다 이런 건 없어. 근데 봐봐. 얘는 하면서고 얘는 그리고 뭐뭐 하다야. 얘는 뭐야? 끝났지, 말이. 뭔 소리냐면 얘는 돌아가지 않는다고요. 직독직해가 된다고요. 근데 얘는 뭐뭐 하면서면 돌아와야 되는 거잖아. 이걸 하면서 뭘 했다가 돼야 되잖아. 예, 자, 봐봐 다시. 이 문장을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대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물을 엎지르면서 일어났어가 돼야 되잖아. 그럼 돌아오는 거잖아, 다시. 직독직해가 안 되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가라고? 일어났어? 그리고 물을 엎질렀어. 이렇게 가면 돌아갈 필요가 없잖아. 그래서 나는 이걸 선호해. 근데 이거는 뭐 사람 취향인 겁니다. 뭐가 많이 나오고 그런 건 없어. 거의 대부분은 요걸로 거의 다 되고요. 그리고 안 되면은 요걸로 바꾸시면 돼요. 예, 그래서 자, 분사구문은 이렇게 크게 네 가지 유형이 있고 이 네 가지만 알면 분사구문은 정말 쉽습니다. 그래서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되겠지, 내가. 네 가지 유형을. 자, 봅시다. 여기는 예문을 다 얘기를 했었던 거니까. 자, 567번. 1, 2, 3, 4번 중에 어떤 거야? 자, 1, 2, 3, 4번을 다시 볼게요. 혹시 모르니까. 이거 선생님이 잠깐 시간 줄 테니까 이거 네가 스스로 공부를 좀 해봐, 지금. 한 3분 줄게. 예. 그리고 유형 구분하는 거 있다 얘기할 거야, 물어볼 거야. 해봅시다. 이거